네, 이번 시간에는 우연물 기능장 제67회 실기시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요 하론 1301 소화 약제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여기 하론 1301에서 각 숫자가 의미하는 원소 이놈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론 소화 약제 명명법은요, 첫 번째 숫자는 요 탄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숫자는 여기 불소, 세 번째 숫자는 염소, 네 번째 숫자는 요 브롬의 개수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01이니까 요 1은 요 탄소의 그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이라는 것은 불소의 개수, 0이라는 것은 염소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1이라는 것은 브롬의 그 개수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소화 약제, 그 다음에 요 1212, 그 다음에 1301, 1011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CF2, CLBR이죠. 1301은 C가 하나, F가 3개, 마지막 숫자 브롬이 하나. 요 1011은 CH2CLBR이죠. 요건 다 메탄계 할로겐 화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할론 240이 있죠. 요거는 C가 2개, F가 4개, 브롬이 2개라는 거죠. 요 놈은 에탄계 할로겐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탄이 CH4죠.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이렇게 4개가 결합이 된 거죠. 또 이 에탄은 C2H6죠. 탄소가 2개고 여기에 수소가 6개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하론 1011 같은 경우는요, 요 수소를 밀어내고 CL이 들어간 거죠. 할로겐족 원소. 요 놈도 마찬가지로 H를 밀어내고 브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H가 그대로 2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CH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론 240은 에탄에서 요 수소를 갖다가 밀어내고 불소가 4개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요 수소를 밀어내고 브롬이 2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111, 1301, 1011은 메탄에서 변형된 할로겐 화합물이고요. 240은 에탄에서 변형된 할로겐 화합물이죠. 이런 정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또 여러분이 요 원자량 있죠? 요 불소하고 염소하고 요 브롬 있죠? 그래서 이 불소는 원자량이 19, 염소는 35.5, 브롬은 79.9.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원자량 값. 다행히 지금 1번 문제는 원자량 값을 주어져 있죠. 자, 물음 2번은 여기 증기 비중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분자량을 29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301이니까 요 탄소가 하나죠. 12. 그 다음에 F가 3개니까 19가 3개라는 거죠. 근데 브롬이 하나니까 7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은 148.9. 요 놈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5.13이 바로 증기 비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인류 오염물 중에 여기 과산화 칼륨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과산화칼륨이 K2O2죠. 자, 이놈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무슨 물질이 나오느냐? 요 산소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에 요 K2O2,
과산화 칼륨이 산하고 반응이 되면 육류연물인 과산화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기과산화물이 물하고 산하고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질. 그래서 물음 1번은 물과의 그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칼륨하고 OH하고 반응해서 KOH가 나오고 여기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몰수 맞춰주려면 여기 K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여기 수소는 여기 2개, 반응 후도 2개 맞죠? 자, 반응 전에 산소가 3개죠. 반응 후도 3개가 되려면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가 1개가 되니까 합이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2. 여기 1이니까 1은 안 쓰죠? 안 쓰여 있는 건 1이에요. 그래서 1에다 2 곱하면 2. 여기도 1이니까 곱하기 2.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1은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물과의 그 반응식, 여러분 쉽게 완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물음 2번은 아세트산. 이 아세트산은 영어로는 아세틱 애시드라는 거죠. 요거는 초산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사류에 보면 이 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놈이 K2O2가 아세트산 CH3COOH죠. 이게 약산이에요, 약산. 산성도가 좀 약한 거죠. 자, 요놈이 반응을 하면 요 수소를 밀어내고 반응력이 강한 칼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CH3, COO, K가 되고 여기에 과산화수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무기과산화물이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 칼륨이 2개니까 여기 2몰 들어가야 칼륨이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면 당연히 초산도 2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 맞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8개죠? 6개, 8개 맞죠? 이렇게 되면 요 아세트산과의 요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염산과의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염산이 HCl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산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질이 여기 H2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K하고 Cl하고 만나서 염화 칼륨이 생기고 과산화 수소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칼륨이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Cl이 2개니까 당연히 여기 또 2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응식을 쉽게 여러분이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수학 공식 마냥 뭐 어떤 규칙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반응식은 자주 써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산화 칼륨,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요 산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무기 과산화물은 산과 반응을 해서 요 과산화수소 발생.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우연물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 3가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2가지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필수 장비, 요놈은 머리 글자 영초,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그 다음에 자기 탐상 시험기, 그 다음에 요 초음파 두께 측정기에서 영초, 자초 이렇게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두는 거,
머리 글자 이용해야죠. 진공 누설 시험기, 기밀 시험 장치, 그다음에 수직 수평도 측정기, 그래서 진기수.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여러 번 써보셔야 암기가 돼요.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지정수량이 50kg. 자, 분자량이 78. 물과 접촉하면 산소가 발생이 된다. 어떤 물질인데 이게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된다는 거. 요 앞에서 바로 했었죠. 무기과산화물이죠. 자, 무기과산화물 중에서 비중이 78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요 Na2O2하고요. K2O2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요게 11번이죠. 그럼 원자량은 홀수니까 곱하기 2 하면 2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원자량이 23이 되는 거죠.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원자 번호가 19번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38 플러스 1 하면 원자량 39가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NA가 23이니까 곱하기 2 16이 2. 그럼 46에다 32 78 나오네요. 아, 그러면 Na2O2라는 거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 놈하고 아세트산 CH3COOH 요거 앞에서 했던 거죠. 요 K하고 요 NA는 성질이 거의 비슷해요. K도 양이온 일가고요. NA도 양이온 일가죠. 성질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를 밀어내고 결합력이 강한 NA가 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CH3COO 수소를 밀어내고 NA가 들어가고 여기에 H2O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NA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초산도 2몰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쉽게 완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 나트륨도 과산화 칼륨하고 똑같아요. 물하고 격렬히 반응해서 산소 발생. 그 다음에 요 산과 반응을 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여기 메탄 CH4죠. 요 놈이 75%예요. 그 다음에 프로판 C3 H8이죠. 요 놈이 25%가 있는 거죠. 둘 합치면 100%죠. 자, 그런데 요 메탄의 연소 범위가 5에서 15%. 그 다음에 에탄은, 프로판은 2.1에서 9.5%라는 거죠. 지금 요쪽이 숫자가 작은 거 있죠? 이게 연소 하한이에요. 하한. 숫자가 요 높은 거, 요 놈이 연소 상한 값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르샤트리의 법칙 있죠? 폭발, 혼합가스의 요 폭발하는 게 구하는 공식.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돼요. 자, 지금 연소 하한계 값부터 구하죠. 자, 연소 하한계 L. V는 전체 농도는 여기 75%하고 25% 합치면 100%라는 거죠. 자, 연소 하한값, 메탄이 5죠. 5%. 농도는 75%죠. 네, 프로판, 하한값이 2.1, 농도가 2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한계값 계산하면 이게 3.72%가 되는 거죠. 자, 연소 상한도 마찬가지예요. 합계는 100%죠. 자, 상한계, 메탄이 15%죠. 그래서 15분의 농도 75%. 그 다음에 요 프로판,
상한값이 9.5%죠. 농도는 25%. 여기서 상한값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3.1이에요. 즉 3.72에서 13.1%가 된다는 거죠. 연소 범위가. 그래서 우염도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 우염도라는 것은 연소 상한하고 하한의 차이를 하한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소 상한 13.1에서 연소 하한 3.72 빼줘가지고 하한값으로 나누면 2.52가 우염도라는 거죠. 우염도는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지정 수량이 50배인 요 칼륨하고 지정 수량의 50배인 요 인화성 고체를 저장한 옥내 저장소죠. 단 내와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다가 각각 저장하는 창고죠. 자,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의 요 최대 면적은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옥내 저장소의 요 저장 창고 바닥 면적 설치 기준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여기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경우는 다 위험 등급이 1등급이에요. 자, 인류염물에서 위험 등급 1등급은 아염과 무죠. 아염수산염류, 염수산염류, 과염수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이거 다 위험 등급이 1등급이에요. 인류에서. 그 다음에 이거 3류에 보면은 여기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다음에 황린. 이거 다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거죠. 자, 4류염물. 요 특수인화물은 위험 등급 1이고요. 1등급이고, 요 일석유하고 요 알코올류는 요놈은 위험 등급 2등급이죠. 4류만 1등급하고 2등급이 바닥 면적 1000제곱 이하예요. 자, 5류염물도 1등급이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트류. 이게 다 위험 등급 1등급이죠. 6류염물은 전체가 다 1등급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은 다 1등급, 위험 등급 1등급인데, 요 4류만 요 1등급하고 2등급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4류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다 2000제곱 이하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다해 보면은 가와 나의 위험물을 요 내와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는 15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의 위험물, 위험 등급 1 해당되는 거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여기서 칼륨은 내와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할 때 얘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이게 위험물 이게 몇 류예요? 요건 인화성 고체는 2류의 위험 등급이 얘는 3등급이죠. 그러니까 3등급에 해당하는 건 여기죠. 그런데 가와 나의 위험물을, 내와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저장할 경우에는 1500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배인 인화성 고체는 이건 1500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면적은 1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인화성 고체 때문에. 단, 요 칼륨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로에도 또 넣어줘야 되겠죠. 다음 물음 2번은 벽 기둥하고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될 경우에 공지의 너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옥내 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이거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정 수량의 50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50배는 50배 초과가 아니고 여기 50배 이하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50배는. 그렇기 때문에
예, 공지의 너비 지금 내화 구조니까 3m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지금 여기 5m라고 되어 있는데 5m가 아니고 이거 3m로 여러분이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걸 그 50배 초과로 갖다 그냥 금방 생각을 했었는데 50배 초과가 아니고 50배 이하에 해당이 돼요. 물음 3번은 가로넣기죠. 저장창고의 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이나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죠. 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죠.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암기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해설에 나와 있는 요 옥내 저장소의 요 저장창고 바닥 면적 설치 기준은 요 밑에 보유공지는 암기하진 못해도 요 위에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일기압 35도씨죠. 최적 부위가 1000세제곱이에요. 방호 공간에다가 CO2를 갖다 방사하는 거죠. 자, 산소 농도를 15%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CO2의 양은 몇 킬로가 필요하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PV는 M분의 WRT라는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P라는 것은 압력인데 단위가 ATM, 기압이죠. 요 V가 방출 가스량이에요. 세제곱미터. 요 W는 방출된 약재의 무게,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이게 바로 켈빈 온도 도 K가 되는 거죠. 요 M은 요 분자량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기압 나와 있죠, 일기압. 방출가스량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산소 농도 나와 있으니까 방출가스량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방출가스량은 O2%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여기다 방호구역 최적 곱하면 여러분이 방출가스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요 W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W는 RT분의 PVM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방출가스량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산소 농도가 15%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 15%니까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15%, 그러면 산소 농도 15% 나눠주고 여기 1000이 방호구역 최적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V를 곱하면 여기 방출가스량이 400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W, 여기 킬로그램이죠, 지금. 자, P는 일기압이죠, 기준이 지금 일기압. 그 다음에 V는 방출가스량이에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400세제곱미터 나온 거죠. 여기가 단위가 세제곱이면 킬로그램이고, 여기가 리터면, 여기는 그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자량은 CO2니까 44죠. 자, 기체상수 R은 0.082. 그 다음에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온도 35도 더하면 켈빈 온도 도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약재량, CO2의 그 방사량, 킬로그램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7번은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21분의 21-O2에다가 100을 곱한다는 거, 또 CO2 %는 방출가스량 나누기 방호구역 최적 플러스 방출가스량,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하면 CO2 %. 그러면 여러분 요 방출가스량 구하는 공식 GV 요 꼭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은 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여기 일종분말 중탄산 나트륨이 270도씨에서 열분해. 자, 중탄산 나트륨은 요 NaH CO3가 되는 거죠. 요게 일종분말이죠. 요놈이 270도씨에서 열분해가 되면 요거 2몰이 열분해하죠. 그럼 요거 Na2 CO3 탄산 나트륨이 생기고 이산화탄소 1몰하고 수증기 물 1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 NaHCO3의 분자량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여기 NA의 원자량 값을 주었네요. 그래서 이 NA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원자 번호가 11번. 그래서 곱하기 2에다 플러스 1하면 원자량이 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aH CO3의 요 분자량은 NA가 23이죠.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2, 산소 16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자량을 계산하면 84가 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여기 지금 표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비례식으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 곱하기 여기 지금 단위가 리터죠. 리터면 요게 84에다가 요건 그램으로 해줘야 되죠. 요게 1몰이죠. 1몰은 여기가 그램이면 22.4리터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 기체가. 요게 킬로그램이면 요게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8.4g이 열분해하면 몇 리터가 나오겠느냐. 요건 0도씨 1기압 상태예요. 표준 상태. 그래서 X는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2 곱하기 84 곱하기 X는 8.4 곱하기 여기 22.4리터죠. 그럼 X값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1.12리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이 반응식을 요 반응 물질 있죠. 1몰을 항상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2몰이죠. 2몰. 요게 지금 2몰이니까 1몰로 하면 2로 나눠주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되죠. 여기 1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여기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반응 물질은 1몰 기준으로 하면 NaHCO3가 1몰이 열분해하면 0.5몰 2분의 1이니까요. Na2CO3가 나오고 CO2도 0.5몰이 나오는 거죠. 수증기도 0.5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M분의 요 WRT죠.
그래서 여기서 V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생성된 요 기체는 PM분의 WRT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항상 여기 지금 생성되는 요 기체죠. 요 생성된 요 기체의 몰수를 곱해줘야 돼요. 생성 기체 몰수. 요놈을 계산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온도나 압력이 항상 표준 상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2기압 뭐 270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V는 지금 1기압이죠. 자, 분자량은 CO2니까 44. W는 지금 8.4g이죠. 자, 기체 상수는 0.082죠. 자, 온도는 273 더하기 0도죠. 그래서 도 K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생성기체 몰수가 0.5몰이죠. 아, 여기 CO2가 아니죠, 지금. 아, CO2가 아니고, 이게 44가 아니고, 84가 되는 거죠. 분자량이.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12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현재 방법을 여러분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 표준 상태일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풀어도 좋은데, 표준 상태가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요 아래 방법으로 여러분이 푸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분말소화 약제의 요 열분의 반응식 있죠? 그래서 1종, 그 다음에 2종, 그 다음에 3종까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고정포 방출구, 여기 1형, 2형, 3형, 4형, 요 특형을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각 고정포 방출구의 그 특징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1형, 그 다음에 여기 2형, 3형, 4형 요 특형이 있는데, 요 1형은 CRT 탱크 있죠? 2형도 마찬가지, 3형도 마찬가지, 4형도 CRT 탱크, 요 특형만 플로팅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CRT하고, 자, 이 콘 루프 탱크 있죠? 요 놈은 요런 형태로 된 거, 지붕이 이렇게 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액면을 갖다가 이 정도 저장하는 거죠. 그러나 요 플로팅 루프 탱크 있죠? 요 놈은 요게 액면이면 여기에다가 불연성 지붕을 갖다 설치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지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면이 올라가면 요 부상식 요 지붕도 올라가고, 액면이 내려오면 요 부상식 지붕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요 놈은 화면이 이게 다 액표면적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인데, 요 플로팅 루프 탱크는 요 가운데가 불연제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액표면적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FRT 탱크가 CRT 탱크보다는 약재량이 덜 필요한 거죠. 소요량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저부 포주입법하고 상부 포주입법. 자, 약재를 여기가 액면이면 이 상부에서 약재가 방사되는 거, 요거를 상부 포주입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액면이면 이 밑에서 포를 방사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저부 포주입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액면 아래에서 포소화 약재가 방출되는 걸 저부 포주입법, 액면 위에서 포가 방사되는 거, 이걸 상부 포주입법.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용 탱크 1형에서 요 4형까지는 다 콘루프 탱크. 마지막 요 특형만 FRT 탱크죠. 근데 포 주입 방법은 요 1형하고 2형, 이게 상부 포주입법. 특형도 상부 포주입법이에요. 단, 요 3형하고 4형은 저부 포주입법이라는 거죠. 설비의 특징이 있는데요. 1형은 통계단이나 미끄럼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형은 여기에 상부 포주입법이죠. 그래서 여기 액면이면 여기에 통계단이나 미끄럼판이 여기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포가 이 미끄럼판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 특징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형은 통계단하고 요 미끄럼판. 그 다음에 2형은 여기 반사판이 있죠? 그래서 2형은 여기에 약재가 나오면 여기에 반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사판에 의해서 포가 요 액면으로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형은 저부 포주입법인데 뭐가 있느냐? 송포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형은 여기가 액면이면 이 저부에 송포관, 포를 갖다가 방사하는 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형이라는 것은 여기에 호수가 경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 시에 포가 방사되면 이 경납 호수가 펼쳐져 가지고 이 액면 위에서 포가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납통하고 특수 호수가 있다는 거. 특형은 환상 부분. 특형은 여기에 구상식 요 지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액면이면 여기 지붕이 있다고 그랬죠. 요 부분이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우리가 환상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플로팅 루프 탱크는 항상 특형은 요 환상 부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칸막이가 있어요. 이 둘레에 여기서 포를 방사하면 요 칸막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여기 벽을 쌓는 거죠. 그걸 우리가 칸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부 포주입법 2번도 저부 포주입법이죠. 이 저부 포주입법은 요 3형하고 4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보면 여기 특징이 송포관만 나와 있죠. 자, 송포관만 나와 있으면 여기 3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는 요 3형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써주면 되겠죠. 3형. 그 다음에 2번은 저부 포주입법인데 여기 특수호수라는 말이 들어가죠. 아, 그러면 요건 4형이라는 걸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4형. 경납통하고 특수호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여긴 부상지붕구조죠. FRT. 이건 당연히 특형이 되는 거죠. 4번 가서 보시면 여기 반사판이 나오죠. 자, 반사판은 2형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가죠. 이것도 CRT 탱크고 상부포주입법. 여기 통계단하고 미끄럼판. 이건 1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정포 방출구의 특징은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17.8도, 분자량이 27인 독성이 강한 제4류연물이죠.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쉽게 사류연물 중에서 찾아내긴 좀 어렵죠. 근데 여기 분자량이 27인데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류에 보면은 시안화수소라는 게 있죠. 사류에 요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소가 원자량이 1이고 탄소가 12고 질소가 14죠. 그래서 원자량이 27이라는 걸, 분자량이 27이라는 걸 쉽게 여러분이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물질명은 시안화수소가 되는 거죠. 다음에 구조식은 탄소하고 수소는 단일결합이고 요 질소하고는 삼중결합이에요. 요게 바로 시안화수소의 요 구조식이 되는 거죠. 자, 오염등급은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인화물하고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로 나누는데 요 특수인화물은 오염등급이 1등급이고요.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는 오염등급 2등급, 요 나머지가 오염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안화수소는 1석유류에 해당이 되니까 오염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